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 저는 1943년생 김규희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부산 대동병원에서 신장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신부증 4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낫게 하는 약이 없으니까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신장이 나빠진 원인은 건강보조식품, 약, 비타민제, 너무 많이 묵은 게 원인 같다고 하여서 그때부터 일절 먹지 않고 요 팡팡이만 두드렸습니다. 신장 있는 곳에서 옆구리, 배까지 이렇게 두드리니까 옆구리가 아파서 통증이 있는데 그래도 3, 4일 두드리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또 계속 며칠 두드리니까 팔, 다리 붕기 빠지고 소변이 잘 나오고 소화가 잘 되고 이게 좋아져서 투석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2015년 3월에 서울대학병원에 신장검사 의뢰를 하니까 신장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서 몇 개월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6월 초에 전화가 왔는데 부산에서 신장검사 받은 기록 지참하고 6월 16일, 17일 양일간 검사에 차질 없이 하라고 해서 검사를 서울에서 2일간 받았습니다. 서울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부산 검사는 정확히 4단계 맞고 서울검사에서는 1단계 이상 좋아진 3단계로 보면 된다 하면서 그동안에 무엇을 먹어서 이 신장이 이렇게 고전되고 있냐고 묻기에 건강보조식품, 비타민제, 약 일절 먹지 않고 요 팡팡이만 뚫었다 하니까 약 처방은 없고 6개월마다 병원 검사 받으라고 진단을 받고 부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부산에서 신장을 제일 잘 보는데 안내해달라고 그러니까 부산 가야백병원 신장내과 김영훈 교수님 앞으로 의뢰서를 해주셔서 그걸 제출하고 지금 이제 부산에 갈 때마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미국에서 한국 왕래하면서 신장을 입학하고 있는데 만성신부증 4단계 이하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이 저와 같이 하면은 투석까지 가지 않고 지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장뿐만 아니라 이걸 15년간 두드려 보니까 효능이 너무나 좋아서 한국의 전국판 신문에 다 소개를 해가지고 많은 수량의 판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용해 보시고 효능을 보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효능을 알려주신 내용과 제가 15년간 두드려서 경험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팡팡이는 이런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해서 이리 앞뒤로 이리 들어 있고 설명서들만 뜨더라도 효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혈을 아주 잘 돌립니다. 병원에서 혈액순환 장애, 동맥경화, 혈관벽이 두꺼졌다 이리 진단 받으신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머리는 살살 작은 두드리고 심장, 가슴 중앙에 있는 심장은 두드리지 말고 온 몸을 한번 두드리고 자면은 몸이 따뜻해서 깊은 잠 잘 수 있고 한 번 두드리는 걸로도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기를 그런 혈액순환 장애 진단받으신 분들은 3일간 3번 두드리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 동맥경화니 혈관벽이 두꺼진 기니 다 깨끗이 됐다는 소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통, 편두통 이게 아플 때는 편두통 같은 것도 지긋지긋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프지요. 이런 경우는 공중목욕탕 목욕하면서 섭식 사우나에 땀을 쫙 빼고 나와서 팡팡이를 가지고 가서 목욕탕 그 마루에 두드리면 더 좋고
아니면 집에 와서 요 강도로 이 중간보다 조금 센 강도입니다. 이렇게 70번을 두드리면 70번 두드리고 딱 놓으면은 그 아프던 게 즉시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아파서 좀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병원 다니도 댕길 때 뿌이고 그래도 또 아프고 하는데 그렇게 두드니까 아주 깨끗이 없어지고 재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 졸음이 올 때 또 야간 작업이나 뭐 잠을 안 자야 될 때 그럴 때도 요 강도로 70번을 두드리면 5시간에서 6시간은 잠을 잘나게도 잘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맑아져서 못 잡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없습니다. 또한 어지럼증, 요 나이가 들고 하면 80이 넘어가면은 거의 어지럽습니다. 또 그 어지럼증보다 과로로 가시기 직전에 잠이 깨면 엄청 어지럽습니다. 제가 너무 몸을 혹사해서 쓰러지고 잤는데 새벽 2시경 소변이 마려 잠을 깨고 눈을 떠보니까 방안이 다 돌아가고 뭐 끔끔한데 뭐 빙빙빙 도는 느낌이에요. 제일로 먼저 와 닿는 게 어지럼이 제일 먼저 왔었다요. 엄청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맥박을 만져보면은 맥박이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손이 이리 퍼져 있으면은 맥박 만지려고 이 손을 당겨보면 당길 수가 없습니다. 손, 발 힘이 없어서 심장이 스르르 가고 있는 중에 이 잠이 깬 겁니다. 그대로 자면 심장마비, 그냥 죽는 겁니다. 죽기 전에 잠이 깨면 그렇게 어지럽습니다. 제가 그 평생 그리 어지러운 건 처음이고 정신은 희미해 있는데 이거는 죽는 병인데 이런 죽을 병이 내가 없는데 이리 오는구나. 이를 생각해 보니까 지내고 생각해 보니까 안날 너무 가려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그냥 잔 결과입니다. 이럴 때는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서 요리 스르르 굴러서 눈을 뜨면 더 어지러우니까 눈을 감고 스르르 굴려서 침대 모서리를 잡고 침대 옆을 잡고 땅에 서가지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심장을 일시는 게 먼저니까 다리 아픈 분들은 상체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면은 심장은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앉았다 섰다 하고 맥박을 만져보니까 맥박이 잡히고 그래도 아직 정상 맥박은 아니고 그냥 스르르 시작하는 맥박이에요. 그리 되면 조금 앉았다 섰다 하기가 쉬워져요. 그래가지고 한 100번 하고 나면은 이 심장 뛰는 그 속도도 많아지고 또 울림도 커지고 이 심장은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번 섰다 앉았다 하니까. 그리고 눈을 떠보면은 어지러면 하나도 어지럼증이 안 가시요. 그럴 때 침대 옆에 등을 대고 기대고 이렇게 앉아서 다리는 쭉 펴고 앉아서 바르게 앉아서 고개를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뭐 여러 번 할 것도 없어요. 한번 돌려보면 정확히 합니다. 굉장히 어지럽으면 한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어지러우면 이 침대 모서리는 잡고 최대한 옆으로 땅 쪽으로 많이 머리를 숙여가지고 땅 쪽으로 어지러운 쪽 귀를 땅 쪽으로 많이 숙여가지고 살살 시작해서 중간 강도로 15번, 살살 시작할 때는 이제 5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세게 10번 두드리고, 그 15번 두드리지, 한 번에. 요리 두드리고, 뒤로 젖히고 5번, 앞으로 젖히고 5번. 또, 안 어지른 쪽도 요 땅으로 젖히고 5번. 요 어지른 쪽을 요 천장 위로 올려가지고 두드리면 안 됩니다. 요렇게 두드리면은 한 세트, 요거 한 번 두드리는 걸로 그렇게 어지럽던 게 어지럼이 좀 가시고 벽 잡고 소변하러 갈 정도는 됩니다. 그래가 소변하고 이제는 TV 앞에 앉아서 TV 켜놓고 그 소파 앞에 지대고 앉아서 또 한 번 두드립니다. 아마 그러고는 이제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정도 지냈겠죠. 또 그렇게 두드려요. 그렇게 두드리면은 어지럼이 또 가시요. 바로바로 표가 납니다. 이제 실내 다닐 수 있고 가서 물도 먹을 수 있고 이제 뭐 이 정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지럽긴 한데
그렇게 어지럽지. 그렇게 어지르면 뭐 쓰러져 자빠질 정도로 어지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또 두드리고, 그리고 3번 두드렸지. 3번 두드리면 어지름이 거의 다 가고 조금 어지러워요. 이 고개 돌리면 어지러워. 4번째 두드리면 어지름이 다 갑니다. 다 가시도 이제 완전히 한 5번째 두드리면 완전히 어지름이 없어집니다. 어지름이 없어지고 나니까 재발도 하지 않고, 다섯 번째 두들고 나니까 2시경 잠이 깨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날도 새고, 그래 밖에 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아침 식사하고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무서운 게 치매. 치매가 제가 또 걸렸었는데 70대 중반쯤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꿈기억은 그 전부터 꿈기억이 안 되고, 하루 일을 일한 걸 저녁에 돌아보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약속 같은 것도 어기고 실수를 많이 하고, 뭐 필기를 안 해놓으면, 메모를 안 해놓으면 기억이 안 돼. 차를 제가 젊어서부터 자가용 몰아서 계속 차를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었는데, 픽업 트럭 하나, 또 요 승용차나 이렇게 2대를 운전하고 있는데, 승용차는 하려고 기아를 여면은 후사경이 환하게 보여서 잘 되는데, 그래도 서치고 기스를 내고 받치고, 트럭은 이게저게 부딪혀서 그 새 차, 그거 아까운 걸 차를 기스를 내니까 이거 내가 치매가 왔는갑다. 이걸 내가 이제 생각하고 요 병원에 치매를 의뢰해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색깔 구별이 있고 뭐 필기가 있고 암기가 있는데, 이게 뭐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암기도 뭐 5단어인가 간단하게 해주는데, 그게 금방 선생님 말한 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맨 끝단 하나뿐이 몰라. 그래 그거 검사를 받고 난 결과가 이게 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초기 단계가 지냈습니다. 진행되고 있대요. 그 전에도 머리를 이렇게 어째 만져보면, 머리 감을 때 만져보면 귀띠가 이제 귀 뒤에가 폭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들은 게, 이 단단한 게 폭폭 들어갔어요. 이렇게 손가락 끝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양쪽 귀 뒤에. 그리고 요 뒷꼭지도 들어가고, 요리 들어가면은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폭폭 들어간 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근육이나 이런 게 여기서 건강하게 잡아주고 있을 때는 물이나 피가 올라가서 그걸 내려오지 못하도록 잡아주니까 내가 적셔져 있으니까 마르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옴으로써 물이나 피가 머물지 못하고 내려와 버리니까 내가 말라서, 이래서 치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걸 채우는 게 급선무. 요걸 채우려고 하면 이제 엎드려야 되는데, 머리를 작은 이게 목부터 30번 작은 두드립니다. 빠짐없이 두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머리를 청소를 하는 겁니다. 요걸 두드리면 뭐 피떡이나 뭐 부선물이 이 머리에 있다 하면은 다 흩어져서 청소가 됩니다. 요렇게 두드리면은. 요리 청소를 30번 두드려 놓고, 요 머리를 서서 무릎 아래까지 최대한 숙입니다. 이게 무릎 아래까지. 그래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최대한 무릎을 숙이고, 또 뭐 숙이기가 힘든 분은 손을 짚어도 되고, 그 엎드려 있는 시간이 1분 정도 하는데, 서서히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60개를 세면 1분이죠. 서서히 세고 시간을 재보니까 1분 30초도 되고 1분도 되고, 그래 시간을 재니까 1분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2분도 뭐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있으면서 한 30초 지내서 또 한 번 두드립니다. 이게 피떡이 핏줄에 막히면 뇌졸중 증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또 중간에 한 번 살살 한 20번 두들고,
그래 1분 시간 채워서 일어서 보면 머리가 묵직합니다. 그래 머리가 묵직한데 그때 또 작은 이걸 한 20번 두드립니다. 전체를 이리 두드려가면 그 묵직하던 게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묵직해요. 그래도 이제 두드리고 나면 활동할 수 있고 하루 2번씩 이걸 이제 계속 시험하기 위해서 해본 겁니다. 내 치매를 치료가 되나 안 되나. 이리 하기를 일주일간 하루 2번씩 꾸준히 쭉 했습니다. 하는 중간에 만져보니까 좀 차는 것 같아요. 퍽퍽 들어간 게. 그래도 이제 차도 막 한 열흘 이상 했습니다. 한 열흘 이상 했는데, 열흘 이상 하는 동안에 요리 뒤돌아보면은 두들기 전하고 두딘 후가 차이가 나요. 내 혼자 알 수 있는 거는 기억력이 돌아오고, 오늘 아침에 했던 것도 아침에 식사를 뭘 먹는 것도 저녁에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났었는데, 거기 기억이 되고 한 일이 기억되고 어제 한 일도 기억이 되고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고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또 꿈기억이 됩니다. 꿈기억이 전혀 못했던 게 꿈기억이 돼요. 그리고 외부로 보기에는 제가 머리가 그거로 요 우때부터 이제 막 대머리로 지내왔는데 머리가 가운데는 아무것도 벤질벤질했는데 잔머리가 새카맣게 올라옵니다. 이 머리가. 그 열흘 이상 엎드리고 두드리고 한 운동한 다음부터 그 뺀질뺀질한 데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키울 수는 없습니다. 가늘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빠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머리가 있는 데가 머리가 좀 풍성해지는 것 같고 머리카락 빠지는 게 좀 덜 빠지고 다 빠졌어도 빗질하면 빠지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빠지는 게 덜 하는 것 같고 또 얼굴 주름이 뭐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주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이런 건 안 없어지고 목주름이 막 자갈자갈하게 많았는데 목주름이 좀 완화가 돼요. 노인들 되면 목주름이 많지요. 뭐 건강하신 분들은 목주름이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목주름이 많은데 저는 참 아주 약하게 해서 목주름이 많았는데 목주름이 완화가 돼. 치매는 예방되겠다. 내 생각으로. 요거 하나만 가지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 치매는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듭니다. 예방됩니다. 중증인 치매나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치매에 예방하실 분들, 치매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치매를 예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치매 예방될 것 같고 중증인 치매에 있는 분들은 아주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이걸 자기가 할 수가 없지요. 만질 수도 없고 자기한테 뺏길 수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보호자가 정성껏 지가 한 방식대로 일해서 엎드려 있는 시간이 2분 정도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내가 만져볼 수도 없고 뭐 대보지는 못했는데 이 기대로 만져보면 폭폭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폭폭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빨라가지고. 그래 2분 동안 엎드려 있고 그래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번. 이런 분들은 뭐 열흘, 20일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좀 너무 오래 얘가 말라 있으니까 한 달이고 2달이고 물하고 피하고 적셔져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 나이 되니까 눈에 백내장이 와요. 백내장은 눈을 감고 눈꺼풀이를 살살 작은 한 번에 10분씩 요리 두드리면 며칠 안 뚫려서 백내장 다 갑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거울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백내장이 왔는데 이것도 시험을 해보니까 백내장이 그칩니다. 그리고 감기가 들면 코가 막히죠.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요 끝이 코 옆으로 가도록 자극이 가도록 한쪽 코를 20번씩 두드립니다. 이렇게 이 두드리는 중간에 다 풀려요. 요거는 감기 그 염증으로 코 안에 점막이 보드람 점막이 부어서 그런데 두드리는 동안 다 붓고 코가 하나씩 트입니다. 그리고 잇몸이 붓고 시리고 아픈 증상 이런 거는 염증이 좀 얕은 거는
한 펌만 두드립니다. 그 설명서에는 30번 두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아픈 위에 이거 아프면 위에 쪽으로, 아래 이거 아프면 아래 쪽으로, 아픈데 위에 볼을 두드리면은 30번에서 50번 두드리면 웬만히 아픈 거는 한 번 두드리는 걸로 아프지 않고 조금 염증이 조금 중간쯤 됐다 하면은 하루 2번 내지 10번 두드리면 웬만한 건 하루에 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 아픔은 어떤 형태로 아파도 이 두드리면 그 염증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틀간 두드려야 될 건 치통, 요 풍치, 풍치라고 그러죠. 이가 흔들려서 이리 빠져갖고 이를 다물라 보면은 아픈 이가 먼저 닿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이러면 병원에 가면 빨리 치과에 가서 빼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통증은 엄청 심하고 제가 맨 위에 악음니가 끝에 악음니가 이 염증이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눈 밑에까지 아프고 얼굴이 벌거이 붓습니다. 손도 못 댑니다. 이럴 때는 그 진통제를 사서 먹고 조금 아픈 게 조금 덜해질 때 100번을 두드립니다. 100번 이상하고 두드리면 한 10번 정도 두드리고 이를 다물라 보면 이가 딱 다물어져. 그 속골리 빠지던 게 제자리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00번 두드리면 그렇게 아프던 게 어느 정도 통증이 가십니다. 밥 먹고 지날 수 있어요. 일상 생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시간 또 있다가 또 들고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 이리 두드리면 아픈 게 크게 가시고 그리 통증이 심한 거는 이틀간 두드리는데 이틀에 그 다음날 오전 두드리니까 아픈 게 싹 가셨어요. 그렇게 아프던 게 얼굴이 붓고 눈 밑에까지 아파서 통증을 느끼고 그리 고생을 했던 게 오전 2번 두드리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래 치과에 가서 이제 그걸 그 치료를 받으려고 가니까 먼저 사진을 찍어 보는데 이빨은 빠져서 못 쓴다고 뺀다고 그래요. 요걸 빼면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냐 물으니까 제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빼지 마세요. 네,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라고 이제 와서 여기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흔들리기는 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여기 며칠 괜찮다가 또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한 번만 그냥 두드리면 뭐 한 30번만 두드리면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두들고 뭐 2, 3일 또 한 번 두들고 하면 2, 3일 또 괜찮고 그 흔들리고 빠진 자리에 음식을 먹으니까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염증이 있으면 뭐 그 얕은 염증은 바로 없어집니다. 두들면. 그래서 그걸 몇 년 썼습니다. 그대로를.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 빠졌죠. 그리고 턱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턱관절은 통증도 엄청 심합니다. 이걸 입이 딱 다물어지고 벌리질 않아요. 벌리질 않으니까 음식은 먹을 수가 없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 턱관절의 염증으로 수술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아파요. 요거는 70번 내지 80번 두드립니다. 두딘 중간에 이 턱을 딱 입을 벌려보면 턱이 작용을 해요. 벌려져요. 벌려지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두들려서 하루 3번 내지 4번 계속 두들고 아주 염증이 심한 거는 하루에 다 안 되면 그 이틀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뭐 완치가 됩니다. 이걸 두들고 나면. 그렇게 아프고 통증이 있던 게 입도 안 벌리지던 게 재발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뭐 병원에 가서 초음파하면 하죠. 알 수 있죠. 이게 염증, 또 종양, 뭐 악성 종양, 암 이런 진단을 받게 되죠. 제가 이게 이제 있는데 요 손가락 2마디만 하게 요 선이 톡 튀 나와서 이제 정상으로 정상으로 이게 되는데 이 안 튀 나온 분도 미끄러하게 정상으로 되는데 그 염증이 있으니까 그 종양이 있으니까 손가락 2마디만 해 이게 탁 덮여가지고 넙덕스루마 이요리 된 겁니다. 요런 거면 두드리면 풀리니까 병원 가지 않고 그냥 요 길대로 바로 두드리지 말고 길대로 이 두드려서 한 50번, 60번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한 70번 정도 이렇게
요 기관지 여기도 두드리고. 그리고 목 뒤도 이렇게 해서 한 20분 두드리고. 한 번 두드리면 한 100번 두드렸어요. 요걸 두드려서 하루 3번 내지 4번. 일주일 이내로, 일주일까지는 안 갑니다. 정상으로 됩니다. 뭐, 이 소리 그대로. 그러니까 이 기관지요를 두드리니까 호흡이 편하고 기관지에 염증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제가 하나 목 약하고 이래서 목소리를 좀 목을 소리를 크게 하면 막 악을 쓰는 것 같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 목소리가 커져요. 이걸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원로 가수님들 내가 볼 때 그 젊어서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노래를 부르면 막 악을 쓰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런 분들 두드리면 목소리가 커지니까 노래를 스럽게 부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 통증, 오십견. 오십견하고 또 요 허리에 아픈 거, 협착증, 허리 아픈 협착증. 또 요 뒤에 허리 디스크, 협착증, 어깨 아픈 거. 어깨 아픈 거는 어깨가 이제 50견이 병원에 가니까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빨리 낫자고 치료를 하고 뭐 한방 가나 물리 치료를 하나 빨리 낫자라요 50견이. 이런 거를 내가 이거 이제 50견을 내 50견을 나선 거는 철봉대 있는 데 가서 매달리기를 해서 이 손이 안 올라가서 철봉대를 잡을 수가 없죠. 요 눈높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요 손을 부축해서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다리를 조금 오므리면서 여기 늘리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게 뭐 인대가 늘어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대가 늘어난 게 아니거든. 내 경우는 보니까 늘리기를 뭐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막 30분씩 근 1시간 가까이 철봉대에 있는 데서 하고 집에 와서 옷을 벗고 맨살에 100번 내지 150번을 두듭니다. 한 번만 해도 손이 요리되던 게 바로 올라가요. 그래 철봉대인데가 거리가 멀면은 가까운 땡기다가 축대 위에 난간대 만들어 놓은데 잡을 수 있는 데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늘리기를 하고 두들고 이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리하면 낫겠다 하는 자신도 들고 그리 해갖고 몇 번 하니까 다 나섰는 거예요. 그리 난데 꼬리도 낫고 또 오십견하고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이게 뭐 빨리 낫는 게 아니죠. 협착증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요 같이 나은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전기 매트 요 전기 자부동인데 이게 요거는 미국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요 전기는 100V 전기고 여기 6단까지 있습니다. 요걸 전기를 가동시키면 6단까지 있는데 5단까지만 해도 뜨거워요. 이제 찜질을 할 건데 5단까지 해놓고 4단 정도면은 옷 벗고 찜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깨 그렇다 하면 어깨 옆에 대놓고 담요를 덮고 땀을 내는 겁니다. 이건 뭐 보통 그냥 뜨끈뜨끈하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막 살이 뜨겁도록 이게 한 번에 가동하면은 20분 내지 30분 이 전기가 가동을 하는데 또 스르르 자동으로 가요. 이거는 한국 거는 내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요거는 써보면은 20분 내지 30분에 전기가 가는데 또 작동을 시켜가지고 또 한 번 더 합니다. 아주 뜨끈뜨끈하게 허리 협착증 허리를 대고 디스크나 허리를 대고 담요를 덮고 담요나 이불이나 덮고 아주 땀이 나도록 노골노골 하도록 막 찜질합니다. 이리 하고 옷을 벗고 맨살에 100번 내지 150번 뜨집니다. 여기도 그러고 이 허리도 그러고 협착증 이거 잘 낫지도 않고 고생을 허청 합니다. 이 나선 분은 물리치료 뭐 한방에서 뜸, 침, 또 부항으로 피 빼고
고생들하고 낫지도 않고, 한 방에 또 그 탄약제를 그래서 탄약도 먹어보고, 이 정도 아프면은 안 해본 거 없지요. 병원에서 뭐 빼주사도 맞아보고, 그건 자주 맞을 수 없으니까 맞을 때는 좀 나서요. 물리치료도 파트 치료를 하니까 치료받을 때는 좀 낫는데, 그게 완전히 낫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의사님이나 이거 답은 수술해야 낫다 합니다.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제가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은 엉덩이 뼈에서 척추뼈가 올라가고 등뼈가 서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 사진이 바른데, 이 아픈 사람은 엉덩이 뼈에서 척추뼈 올라오는데 바로 이를 굽었어요. 굽은 쪽으로 이게 아픈 거예요. 엉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 아파 본 데는 압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찜질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이제 그걸 100분 내지 150분 두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분 두드리는 걸로 1회 두드리면은 아픈 게 좀 가십니다. 이 낫겠다 하는 자신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세 번, 뭐 찜질하고 하니까 3번 하기도 힘들면 2번 해도 되고, 그 며칠 안 가서 다 낫습니다. 그 낫은 분도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데 꼭 낫습니다. 그리고 요 내시경을 하면 알지요. 내시경을 하면은 위, 장, 직장에 염증, 물혹, 종양, 뭐 악성 종양, 암 이런 이제 의사님이 진단을 내리는데, 제가 그 직장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건 좀 오래돼서 그거는 다 치료가 다 돼서 완치를 됐는데, 완치되고도 다시 재발할까봐, 요거는 건강보험에 요거 신고한 내력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직장암 그 받은 겁니다. 이게 암이 한 번 왔다 가고 나니 또 겁이 나서 자주 내시경을 했어요. 내시경을 할 때마다 종양이 있고, 뭐 종양을 떼냈니, 악성 종양이 있어서 이게 좀 조직 검사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결과 보자니, 이거 할 때마다 합니다. 6개월에 내시경을 한 번씩 한 적도 있고, 1년에 한 번 더 한 것도 있고, 몇 년을 그리 했습니다. 그리 하면 비용도 추가가 돼요. 뭐 1, 2만 원 추가가 아니고 10만 원 단위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가 요 팡팡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팡팡이를 만들어가지고, 팡팡이가 한 15년 가까이 됩니다. 나와가지고 요것도 한번 내가 한번 치료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요걸 그전에는 두드리기를 어떻게 하면, 치하거나 뭐 속이 좀 안 좋을 때, 치할 때 한번 두드리면 한 50번 두드리고 하면 그냥 소화가 잘 되고 방귀가 나오면서 속이 시원하고, 이리 지내다가 이제 염증 요걸 한번 해보자. 뭐 상식적으로는 뭐 없어진다고 생각은 못 했지요. 요리 염증이 내가 자주 생기고 하니까 두드려 보자 해갖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대변 소변 본 다음에 반드시 누워서 배를 50번 내지 60번 두드립니다. 그리고 항문을 또 30번 두드립니다. 항문은 이제 항문까지, 이게 항문 그 안에까지 딱 닿도록 두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30번에서 50번 두드리기를 열흘간 꼬박 했습니다. 하니까 위장이 튼튼해지고, 제가 위장이 약해가지고 배가죽도 아주 약고 그랬는데, 이 위장이 튼튼해지니까 배가죽이 두꺼워져요. 배가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런 증상이 있고, 위가 튼튼해지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할 기회가 돼서 내시경을 한번 했습니다. 앞에는 할 때마다 뭐 물혹 있니, 종양 있니, 이런 그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니까 위장 직장이 깨끗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의사선생님들이 그 반가운 소리를 듣고는 이제 내시경도 자주 안 합니다. 걱정도 안 합니다, 이제. 아, 팡팡이만 있으면 이거 암도 예방하겠구나. 이게 암 이 절차가 내가 볼 때는 뭐 독한 걸
이 먹어가지고 염증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염증에서 거기 염증이 덮이면서 뭐 무록 웬만한 종양 무록 이런 걸로는 암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독성이 돼가지고 악성 종양이 된 거는 이게 썩는 것 같아요. 썩으면 암이죠. 이런데 암 제외 악성 종양까지 두드리면 없어진다는 걸 내 생각으로 알게 되는데 이걸로 위장 직장의 무록 종양 악성 종양까지 없어진다면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암을 예방하는 겁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연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이 되기 이전에 사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획기적인 거죠. 이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써야 될 아주 좋은 건강기구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건 건강 도우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치료가 되는구나. 단 혈액순환 잘 시키는 걸로. 그래서 요거 의사님들은 뭐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뭐 그 보는 게 그 일이죠. 이런 분들이 한번 깊이 검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자기가 또 써보면 알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어지는가도 알 수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요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면 비뇨기 계통, 비뇨기과 가면 그렇죠. 여기 사람이 늙어가면서 전립선 비대증 안 걸려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거 걸리지 않고 깨끗이 지내갈 건데 웬만한 사람은 뭐 다 걸릴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이 하도 불편해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쨌거나 전립선 비대증, 조루증, 뭐 발기부전, 정력이 약한 거, 비뇨기 계통을 깨끗이 해줍니다. 그건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랫배 자기 전에 30번, 허벅지 빙 돌아 80번씩 각각, 성기 30번, 항문 30번. 이리 두드리는데 아랫배 30번은 뭐 당연히 알고 요 허벅지도 빙 돌아 두드리면 요거 열흘 이내로 노인들은 요 뼈 가죽하고 이 뼈만 있어가고 자변기나 의자에 앉으면 몸이 딱 붙습니다. 젊은 분들은 뭐 덜렁하게 들리는데 열을 두드리면 그런 분들이 이 허벅지가 튼튼해져 가지고 몸이 덜렁 들립니다. 뭐 화장실 자변기에 앉으면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정력이 좋아지는데 요 전립선 비대증은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만 뜨더라도 성기는 오른손잡이는 팡팡이를 들고 왼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근자근 두들고 껍데기를 들고 밑에 뱅뱅 두들고 30번 두들고 30번 두들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발기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발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발기 될 때까지 뭐 70번이나 100번이나 발기 될 때까지 두듭니다. 아무리 뭐 신장이 나쁜 사람도 신장 나쁜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는데 신장 나쁜 사람도 발기됩니다. 이 두드리면. 이 발기 힘이 보니까 피가 모여서 피 힘으로 발기가 되는데 이 비뇨기 계통을 두드려서 깨끗이 해주니까 젊을 때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줄기는 한 번만 두들고 소변을 봐도 소변줄기가 어느 정도 색이 나갑니다. 5일 정도 두들면은 소변줄기가 젊을 때보다 더 색이 나가고 옆으로 오줌발이 튀지도 않아요. 쪽 빨아 나가고 소변 봐도 속이 이 방광이 시원한 느낌이 들고 잔뇨가 남질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요 사용해 보신 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전화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뜨끔뜨끔하다, 쩌릿쩌릿하다 두드니까 그런 것도 낫더라. 또 60대 중반이라고 그러는데 나이는 안 밝히고 60대 중반이라고 이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부부관계가 시원찮았고 어떻게 발기부전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한번 하려하니까 이 사정이 빨리 돼서 만족한 부부관계를 못하고 지냈는데 시원찮게 이제 내일세계는 뭐 부부관계를 젊을 때 같이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냈는데 이 팡팡이를 만나가지고 설명서대로 2주간을 썼답니다. 하루 저녁에 한 번씩.
쓰고 부부관계를 해보니까 시간은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그걸 저보고 그래요. 30분 동안 부부관계를 하면 만족을 몇 번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주 만족한 부부관계를 하겠죠. 이렇게 하고 사정 안 하고 끝내니까 다음날 또 하고 또 다음날 또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 백랑의식 아닙니까? 엄성한 이걸로 어째 이걸 개발해서 시험을 해보고 이 시판을 하도록 했냐고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감사다 하면서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전화한 분이 많습니다. 또 부부관계를 1시간 동안 하다 쉬다 즐기는 부부관계를 한다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로 정력이 좋아져서 내가 하루 관광 다니는 관광 뭐 하루씩 갔다 오는 거 즐기고 오는 관광 있지요. 뭐 묻지마 관광이라 하던가 뭐 저는 이름도 그 생소하고 잘 안 들어보던 긴데 거기에 가면서 즐긴다. 아주 고맙다. 이런 걸 만들어줘서 그렇게 한 분도 있고, 80대 초반 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좀 부유하게 지내는 분이라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이걸 보고 구입을 했는데, 두드니까 무릎이 안 아프고, 그럼 비뇨기계통도 한번 두드려 보자. 이래고 비뇨기계통을 이제 그대로 설명서대로 두드리면서 그 숫자보다 많이 두드렸답니다. 꾸준히 두드리니까 이 나이에 정력이 돌아온다. 이렇게 합니다. 80대에 정력 돌아오면은 이제 중병은 없는 분이죠. 건강한 분이지, 이런 분들은. 80대 이하 되시는 분들은 정력에 대해서 말할 것 없어요. 부부관계에서는 만족한 부부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전화 또 온 적 그게 하나 기억되는, 여자분도 전화 온 적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되는 거는 요 성인대가 쩌릿쩌릿하고 뜨끔뜨끔하고,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에 혹도 있고 염증도 있고, 그렇다 하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팡팡이를 보고 샀답니다. 막 무릎도 아프고 해서 사는데 그 설명서에 있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아픈 게 풀리고, 그 비뇨기계통 두드리는 걸 남자 두드리듯이 똑같이 그렇게 계속 두드렸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두드리니까 이 회복이 빨리 돼서 결과가 아주 자궁이 깨끗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치료도 했지만 팡팡이 효능도 받다 하면서 감사하다 하면서 전화를 하신 분도 있어요. 누구라도 그리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퇴행성관절이라고 그러죠. 무릎. 이것도 늙어가는 과정에 크게 겪는 일입니다. 저도 이 퇴행성관절 2단계까지 갔습니다. 부산 덕천동 부민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한쪽 그 연골이 닳아서 뼈가 간격이 좁고 붓기 시작해요. 그래 2단계라고 그래요. 지금 수술할 때는 아니고 좀 더 있어야 수술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데, 그거는 팡팡이가 만들기 전이라. 이래 놓으니까 뭐 별별 짓도 다 하고, 파스는 내가 붙이고 다니고, 미국에 와서 크로코사민도 엄청 사먹고 뭐 좋다 하는 건 다 먹고 했습니다. 해도 낫지를 않아요. 자꾸 세월이 갈수록 더 아파. 2단계가 3단계 되고 3단계 4단계 되고 1단계 2단계에서 나서면은 그 단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요 무릎의 탑, 요 뼈, 이게 옛날에 클 때는 종지기뼈라고 이러는데 여기 쓸개골이라고 합니다. 쓸개골. 쓸개골하고 밑에 뼈하고 쓸개골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밑에 요게 쓸개골 바로 밑에 요 뱅돌아서 요렇게 최대한 좀 세게 두들수록 염증이 없어집니다. 이 염증이 있어서 아픈데 요렇게 바로 두들기를 한 7, 80번 두듭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 두들고
바르게 이 돌려서 두들고 또 역순으로 또 두들고 7, 80분 두드리면 뭐 한참 뒤집고 두들죠 그냥. 이리 두들고 밑으로도 한 20분 두들고 한 번 두드리면 한 100번씩. 엠마에 아픈 걸 한 번 두들고 걸음을 걸어보면은 걸음이 편해요. 바로 아픈 게 좀 잦아듭니다. 그리 두들기를 하루 3번 내지 4번 이리 두들면 1단계는 한 5일 정도 뭐 5일 안에 다 나설 겁니다. 처음 시작해서 뭐 걸음 걸어서 계단 올려서 뜨끔하다 뭐 좀 불편하다 이런 거는 한 번 두들면 다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연골이 닳기 시작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두들기를 뭐 근 100번씩 요리 두들기를 하루에 3번 내지 4번 뭐 요리 두들라서 아마 2주 이내로 뭐 아프지 않을 겁니다. 꼭 낫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도 틴틴하게 붓고 벌거이 부가지고 아픈 분들 이 또 염증이 많은 분들은 아주 특히 더 아픕니다. 이런 분들은 이 손도 못 대고 이 두들 수가 없죠. 이걸로 그 아픈 데를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주사기로 이 물을 빼야 되니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물하고 피하고 이제 일이 나오는데 한 방울도 없이 빼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빼가지고 오면서 진통제를 사오세요. 진통제가 그래도 묻고 1시간 가까이 돼야 이제 효과가 있는데 미리 그어서 먹고 집에 오면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고 그 아픈 게 좀 덜해지니까 그때 그리 두드세요. 그리 두들면은 이 근육이 살이 성이 나서 더 아파요. 아파도 참고 두드려야지. 3번, 4번 병원에 갔다 오면 뭐 오후 두드리면 오후 두드리라도 3번, 4번 두드려집니다. 그리 두들고 그리 두들라고 하니까 그리 두딘 분이 그리 두들고 나니까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걷는다. 내 다리 쭉 펴고 앉았는데 이거 더 한 것 같다. 그리 두들라도 그 속에 염증은 없어지기 때문에 아프면서 조금 시원한 감이 들고 그 근육이 그 성이 나서 그리 아픈 거였어. 근육이. 그래 그리 두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릴 겁니다. 조금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걸음이 편하고 낫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계속 그대로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게 아주 그럼도 못 걷고 막 더 아프다. 이러면은 팡팡이 하고 안 맞는 겁니다. 뭐 다치거나 뭐 다른 겁니다. 염증이 있어 아픈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런 증상에는 팡팡이 안 맞으니까 두드리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연고를 사서 바르고 또 파스를 바르고 하루만 안 두들라도 그 성이 나서 그리 아프고 그럼 걷기가 불편하던 그 증상은 없어집니다. 원래 아팠던 그거는 안 가시고 그대로 있죠. 또 노인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노인이 이제 안 노인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무릎을 요 설명서보다 그냥 더 두드렸대요. 앉아서 그대로 두드렸대요. 계속 밖에 나가서 일 보고 들어오면 막 그냥 두드리고 그 숫자도 세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 두드리는 것도 모르고 막 계속 두드렸겠죠. 두드니까 아픈 거는 안 아픈데 한 이틀 두드니까 아픈 거는 안 아픈데 이 무릎 설계골 이게 요 안에 뼈하고 딱 붙었다. 이게 붙었는데 뭐 지장이 없느냐? 그러면 발을 오므렸다 폈다는 정상으로 됩니까? 그러면 제대로 걷고 오므렸다 폈다는 정상으로 되는데 요 뼈가 붙었는데 뭐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이리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저도 일 시험하고 많이 두들라 보니까 저도 이게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불편 없습니다. 뭐 발치기 하고 뭐 아프지를 않아요. 염증이 없어. 딱 붙은 거.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더 다른 이상이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하니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전화를 안 하겠죠. 붙은 거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드리면은 붙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붙습니다. 저는 그리 아프지 않아도 두들고 하니까 양쪽 다 그 뼈가 움직이질 않아요. 두들기 전에는 이게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누구라도.
그 밑에 염증이 생겨 딱 붙어 놓으니까 염증 생길 자리가 없으니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염증이 안 생겨. 그래도 또 이 댕기다가 뭐 뜨끔하거나 쩌릿하면 한 번 두드리는 건 아픈 거예요. 팡팡이 하나 가지면은 무릎 걱정 없이 지낼 것 같아요. 이게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뭐 너글너글하 이제 그 노인은 4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뭐 병원 검사를 안 받았는가 그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1단계에서 다 낫거나 2단계 다 나서 뭐 3단계, 4단계 갈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걸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무릎 걱정 없습니다. 병원 갈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병원 검사 결과 고지혈증도 진단 받았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또 당뇨가 있어서 이제 당뇨 검사를 자주 하는데 고지혈증 진단 받고 당뇨 검사하려고 피를 빼보니까 피가 탁하면서 뭐 두드리 탁하면서 피가 일어나와요. 고지혈증 받으니까. 그래 이 피를 좀 묽게 하는 거. 요걸 어떻게 하면 묽게 할까? 이 물을 먹어서 피 속에 같이 돌면은 피가 묽어질 낀데 이 물기가 작아서 고지혈증이 되지 않느냐. 요걸 생각해서 물 먹는 걸 시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한국에는 삼다수 물이 뭐 무난하고 좋습니다. 삼다수 물을 내가 그것만 먹는데 요거 반병이면은 이게 500mg짜리 반병이면은 좀 중간 컵의 한 컵입니다. 3분의 2면은 좀 큰 컵의 한 컵이요. 요걸 예를 들어서 12시에 점심 식사를 한다면은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요리 물을 먹으면은 식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3분의 1을 11시에 먹고 이제 그걸 시험을 해보니까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있으니까 그 소변이 그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볼 때 물을 먹으면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 물을 먹으니까 바로 물이 쫙 내려가서 막 소변으로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피로도 조금 가겠죠. 다 뭐 내려가는 건 아니고. 그래 여기 다 피로 돌아가면은 소변이 뒤에 시간이 걸려서 나올 거고 피가 탁하지 않겠죠. 물에 같이 도니까. 그래서 요리 시험을 해보고 또 물을 끓인 물. 한국에서는 끓인 물이 대체적으로 보리차가 막 대중적이죠. 보리차가 또 무난합니다. 부작용도 없고 먹기도 편고. 보리차를 끓여서 똑같은 양, 같은 시간에 보리차를 먹었습니다. 먹고 소변이 언제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 2시간, 3시간 돼야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요 피로 같이 돌아서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이 나오니까 소변 나오는 시간이 늦은 거예요. 몸속에 들어간 게는 또 같은 양이 들어가는데 요리하면은 고지혈증 진단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험해보기 위해서 아침에 이 한 병 같으면 요만한 양을 마시고 아침에는 좀 전자레인지 덮여갖고 좀 매지근하게 하고 먹었고 점심 때 또 한 컵을 먹었고 저녁에 또 한 컵을 먹었고 일상적으로 먹고 지내는 물 그 외로 약이다 하고 3컵을 위에 걸로 먹으면은 모두가 고지혈증 진단은 안 받겠다. 고지혈증이라고 약으로 갖고 먹는 게 아니고 이 물로 갖고 할 수 있겠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시험하니까 고지혈증이 없어지는데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들은 꼬리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기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이거 먹는 거니까. 그리고 달인 물 먹을 때 깨끗한 재료여서 먹어야 됩니다. 시중에 파는 보리 그거 포장해서 보리 볶은 거 나오는 거
그게 깨끗한 긴가, 국산 긴가, 중국산 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중국산 거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중국산 거는 모든 먹거리를 상하지 않게 약을 쳐서 오니까 그거 먹는 거는 그냥 약 우려 먹는 거다. 그 약 친 거 우려 먹는 거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농사를 짓고 요리 지내왔기 때문에 보리는 클 때부터 약을 안 쳐요. 요 나락에는 배에는 약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보리는 깨끗해요. 이런 걸 여름에 수확을 하는데 시골에 연결되는 데가 있으면 구에다가 볶아 먹으면 자기가 하면은 제일 뭐 깨끗한 거 먹겠죠. 이렇게 먹으면은 좋고 모든 먹거리를 깨끗이 해서 먹어야 됩니다. 다 개개인 깨끗이 해서 먹죠. 깨끗한 걸. 깨끗한 걸 먹는 중에 이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은 술, 고기, 뭐 밥, 무슨 음식을 먹어도 방귀 냄새가 독하지 않고 대변 냄새가 독하지 않아요. 독하지 않고 있다가 지내고 있다가 독하지 않고 계속 지냈는데 방귀 냄새가 독하다. 대변 냄새가 독하다. 이거는 뭔 독성 있는 걸 먹은 겁니다.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이래서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걸 먹어야 됩니다. 채소도 중국 거는 약을 채운다 합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삼하고 대추하고 감초하고 달여서 이제 이 달일 때 진하게 안 다르고 연하게 조금 넣고 물을 많이 하고 달여서 이제 먹으려고 이 사러 다니는데 시중에 가서 저 감초를 사는데 감초가 좀 싼 게 있어요. 그걸 딱 자세히 보니까 나뭇가지에다 물을 들이하고 썰어서 팔아요. 이런 게 중국 사람입니다. 이런 거 이어서 달에서 먹어도 되겠어요. 그게 피하고 같이 돌 건데 병이 되고 위장 직장에 가면 무록 종양색이고 암이 생기죠. 이래서 깨끗한 걸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은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약하기도 하고 깨울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자면서 20분만 뭐 10분만 해도 운동을 10분만 자면서 자기 전에 해도 하루 한 운동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부자리를 덮고 딱 자리에 누워서 두 발을 쫙 펴서 그 유튜브에도 그거 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쫙 펴가지고 최대한 쫙 편 상태에서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최대한 밀고 최대한 그냥 실직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밀고 해서 100번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걸 내가 왜 이 운동을 찾아서 이 말씀드리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걸음이 늦어져서 젊은 사람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걸음이 자꾸 늦어져요. 나이가 더 들어서 걸어보면은 걸음이 쪼작쪼작하게 이렇지요. 이런 분들도 이 운동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요리 계속 폈다 졌다 100번 하면 딱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은 100번을 못 합니다. 이런 데 당겨가지고 요 뒷다리를 최대한 당기게 하는 겁니다. 요 뒤에를 이리 당기게 이리 하기를 뭐 빨리 할 것도 없어 100번 하고 하체 운동 100번 했으니까 요리하고 다음날 걸어보면 걸음이 틀립니다. 계단 올라가기가 틀립니다. 오르막 올라가기 틀려. 한 번만 해도 100번 한 번 해도 그냥 운동하면서 운동한 사람은 몇 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을 적게 해서 그래요. 이거는 막 꾸준히 그만 요리 하니까 지금은 내 80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80이 넘어가는데 어느 누구한테 걸음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쭈글쭈글한 게 아니고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그 운동을 하니까 뭐 팡팡이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 다리가 건강하니까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하체 운동 했으니까 상체 운동은 요 주먹을 딱 쥐고 뒤에 어깨를
최대한 붙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기 직전에 베개를 베고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불 덮은 상태로. 최대한 붙이고 어깨는 최대한 펴니다. 이렇게. 펴고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서 손을 쩍쩍 뻗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50번. 이 100번씩 해보니까 100번도 뭐 좋은데 100번이 조금 좀 많은 것 같아서 50번. 요리 50번 하고 요 머리 뒤로 베개가 비있으면은 머리 뒤로 그리고 베개도 낮게 베는 게 좋습니다. 베개 높이 베는 게 안 좋습니다. 베개 높이 빌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액이 넘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베개만 높이지 말고 몸 전체가 병원 침대 그 각도 맞추듯이 삐식하게 누워가지고 요리 주무셔야 됩니다. 요리 주무시면 뭐 머리에 좋지는 않지요. 피나 물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50번. 요거 50번, 요거 50번. 요리 이제 그 두 개를 꾸준히만 안 하는 게 잠자리 들면 이제 그걸 하고 잡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그 운동을 갖고도 팔에 근육이 생기고 아구심이 생기고 팔심이 생기고 이 가슴이 벌어집니다. 꼬리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운동이 남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익하고 너무나 좋아서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배가 나와가지고 요거는 뭐 다음에 또 배가 또 나와지던데 호흡을 가슴까지만 하고 이거는 뭐 어느 때로 하면 돼요. 운동을 하면서 계단이나 오르고 운동을 하면서 하면 더 좋아요. 가슴까지만 호흡을 하고 배는 뒤로 최대한 당깁니다. 뒤로 최대한 당기고 요리가 한 2분 정도.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잘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낮으로는 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뭐 일상 보면서 그리 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가슴에 호흡을 하고 배는 최대한 당기고 계단 오르는 운동 이래 할 때는 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걸 안 하면 또 내나 정상으로 또 똑같이 돌아와요. 그거는 뭐 그렇게 권할 건 아닌데 임신하면 배가 들어오게 할 사람들은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위가 튼튼해지고 배가죽이 두꺼워지니까 거기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그런데 이가 얇고 위가 얇고 그냥 배만 볼록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이 한 번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랬더니 한 번 줄어듭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한 종아리에 진하는 거. 뭐 전화하시는 분들, 효능 보신 분들은 뭐 부끄럼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런 거 없이 전화를 해 주십니다. 여자분이 다리 지가 나는데 지가 보통 지가 아니고 부부관계 할 때마다 지가 그리 나서 부부관계를 제대로 못 한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종아리에 지가 나고 돌이 드는 거매로 종아리가 삐딱하고 단단해보고 풀리지도 않고 막 꼼짝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분이 이제 그걸 처음에 하는 거는 주물리 가지고 꽉꽉 주물이고 이제 그 걷기를 처음에는 걸을 수도 없답니다. 억지라도 걸어서 한 대발짝만 뜨면은 그 종아리가 풀린대요. 꼬리 지냈는데 꼬리 지내기를 뭐 고생을 계속 하다가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뭐 침도 맞고 부항으로 피도 빼고 뭐 다 했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증상을 있었는데 이 팡팡이를 만나고 이제 온몸 두들기를 이래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생기지 않고 생기질 않는다. 종아리 지나는 게. 그렇게 한 분도 있고. 그리고 하지 증명력 없어집니다. 요걸 두들면 몸에 힘줄이 크게 다 밖으로 나와 있죠. 다리나 안이나 뭐 이 병원에 가면 피 빼면은 이 팔꿈치에 이어서 고무줄을 묶고 주먹을 폈다 찧었다 하면서 피를 빼는데 저는 이걸 두드니까 여기도 힘줄이 없어요. 하얘 없어요. 여기서 못 뺍니다. 몸 전체에 힘줄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두드니까 속으로 들어가. 피를 어떻게 빼냐면
많이 안 두드리는 손등에서 피를 뺍니다. 신장 검사로 가면 꼭 피부터 먼저 빼가지고 놓고 이 검사를 하는데, 핏줄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지 정맥력이 있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핏줄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한 일상 지내다 보면은 몸이 피곤하지요. 서서 일하시는 분들, 서서 하루 종일 카운터 8시간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노가다 하시는 분들, 가정의 주부님들도 외부의 시장을 보거나 한번 돌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지요. 꼬리 피곤할 때 양말 벗고 시간 3분만 하면 돼. 양말 벗고 발바닥을 맨살에 두드립니다. 이 두드리면 아파요. 이게 침이 75개입니다. 요 침을 각도를 다 맞춰 놓은 거예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처음 만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이 뾰족하니까 효능은 좋은데 피가 나고, 뭉툭하니까 효능이 좀 적고, 요걸 이제 각도를 딱 맞춰서 75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힘껏 발바닥을 최대한 참고 100번 정도 두드립니다. 양쪽 발바닥 100번씩. 그리고 발등은 한 20번씩 두들고. 양말 신고 딱 일어서면은 발이 가벼워서 피로가 뭐 어디로 가는 건 몰라요. 발이 가벼우니까 피로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뭐 누구라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효능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못 보는 분들은 신장이 나빠서 발이 붓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어서 발이 붓거나, 발이 퉁퉁 부은 분들, 이런 분들은 두드리면 효능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그 피로가 바로 그리 풀리지는 않아요. 발이 부니까. 이걸 두드림으로써 혈이 잘 돌고 피로가 풀리는데, 이 부은 사람들은 조금 늦어요. 그래 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 생각으로 축구 국가 대표들이 요걸 쓰면은 전반전 45분 경기하고 15분 쉬는 동안에 팡팡이를 쓰면은 후반전에 얼마나 경기를 원활히 잘할 수 있을까. 상대 선수들 빌빌할 때 한두 골은 더 안 넣겠나. 국제 경기할 때 한두 골 더 넣으면 나라에 그 기분을 업시켜 주는데, 그런 생각으로 축구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갖고 이런 걸 제가 만들었는데 그냥 필요한 대로 드릴 테니까 선수들한테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전화를 바꿔줘요. 전화를 한참 있다 바꿔주는데, 전화를 받는데 이제 제가 상세한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필요한 대로 드릴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검증받았습니까? 이 검증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그리고 옷을 벗고 맨살에 두드려야 되는데, 검증해 줄 사람을 누구 뭐 옷을 다 벗겨놓고 두드려서 어떻게 그 검증을 하겠습니까? 검증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검증받겠다고 검증해 줄 곳은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이 검증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TV조선 몸신 프로에 이 효능을 써서 올리고, 또 MBN에 그 건강 프로가 있는데 거기 음제 제왕 그것도 써 올리고, 응답은 무응답입니다. 검증할 수 없어요. 개인이 써보고 효능 보면 그게 검증되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맨 만 개가 팔리는데 부작용이 있다 하거나 효능 없다 하거나 반품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요 영상을 듣거나 몸에 열이 이상이 있는 분들은 꼭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고, 10일간 사용해 보시고 효능이 없으면 구입한 곳에 반품하세요. 100% 환불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판매처는 요 보이는 요 여기서 있고, 또 요 사이트에 올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시애틀에서는 요게 리누드의 G마트 내 건강마을 여기서 시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나다나 미국이나 어디라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그 G마트 건강마을에 그 전화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전화를 하시면은 배송료만 부담하면은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